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얼마 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였어요. 사실 좀 부부 소통, 부부 대화, 남녀 차이, 부부의 성 이런 주제를 봤는데 행복으로 가는 길 이러니까 조금 막연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과연 뭘까를 생각을 해보았지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결혼 연차가 20년쯤 되니까 조금 이제 감이 잡힌다고 그럴까요? 조금 말할 수 있는 이제 시간 됐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 상담을 공부할 때 그때 결혼 연차가 4, 5년밖에 안 됐을 때 결혼 20년 차 정도 되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자동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저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으로 가는 길 중에 한 가지, 그 행복으로 가는 법 중에 한 가지, 오늘 10년 전 메일함을 열어보십시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달 전쯤인가 우연찮게 제 이메일함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개정한 지 벌써 10몇 년이 지났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연찮게 밑에 숫자를 봤더니 제 메일함이 보통 12개 메일이 쭉 이제 나열되어 있고 그 밑에 그 그룹으로 지정되어서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250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2 곱하기 250 그랬더니 거의 3,000개나 되는 메일이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싶어서 처음 개정을 받았던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정리를 차곡차곡 해나가는데요. 이게 메일 작업하는 일이 이게 보통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벌써 넘었던 그런 메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 메일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자, 그때, 그 절박했던, 그때 그 정말 그 아련했던 그 추억들을 보게 됐는데요. 자, 그 중에 제가 아내하고 뭔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아주 심각하게 좀 다투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희는 그때 부부싸움 방식으로 말로 싸우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서 글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답장, 제목 쓰기도 귀찮아서 앞에다가 RE자가 붙은, 그러니까 이게 RE자가 붙은 게 열 몇 개가 되는 계속 그런 건데,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답메일로 계속 보내는 이 형식은 처음부터 보내는 데까지 그 모든 내용이 다 누적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갔더니 내가 보냈던 내용들, 또 아내가 보냈던 내용들, 그때 화가 났었다 어쨌다 막 자기 입장들 얘기하고 있는 건데, 10년쯤 지나서 보니까 왜 그렇게 이게 재미가 있는지요. 참 그 아련한 추억에 쭉 빠졌었습니다. 참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냥 웃음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서 내친 김에 추억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라고 해서 제가 군대 생활했던 앨범들, 또 그리고 펜팔을 했던 그 편지들 모아놓은 파일함이 있었거든요. 자, 그거를 꺼내서 직접 읽어보는데요. 이건 더 재밌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전의 일이니까 훨씬 더 재미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옛날 추억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들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그 중에 이제 그때가 한창 상담을 시작을 하고, 또 필요하면 멀리 있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을 받기도 했었는데, 자, 그때 결혼을 앞둔 미스의 어떤 그 메일을 받게 되었죠. 한 남자를 만나서 한창 사랑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 남자가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한 남자에게 푹 빠졌던 그런 여자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상담자로서 최상의 어떤 상담을 쭉 해주고, 남자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러나 남자가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류의 얘기들을 쭉 많이 해주었는데, 자, 그분을 우연찮게 얼마 전에 만난 겁니다. 아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재밌었습니다.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돼 있었고요. 그때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중리산후했던 이 양반이 얼마나 생기발랄한 여자가 되었는지, 이제 자기는 영락없는 아줌마가 되었다면서 너스레까지 뜨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 있죠? 그때 그 남자가 그 남자냐?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근데 알고 보니까요, 제가 그때 처방을 해주었던, 지금 이 관계를 잘 정리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거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분한테는 예언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안내해 준 대로 잘 따라왔더니 그 사랑의 상처를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지금 어우선도선 잘 살고 있다고, 자기도 우연찮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선생님을 만난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10년 전 그분이 보내준 메일이 또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 아주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도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도 이미 아주 오래전 옛날 기억으로 남아있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마음도 아주 옛날 기억으로 남아있죠. 또 이제 메일들 하나씩 또 정리를 쭉 해나가다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내온 메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부모가 먼저 메일을 개정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메일을 만들어 주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그 생일이라고 카드 메일을 보내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이제 뭐 사랑한다는 말도 있고 고맙다는 말도 있고 그 아이들 입장에서 표현해 왔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참 그 메일들을 보면서 자동으로 입가에 웃음을 짓게 냅니다. 10년 전의 메일함을 열어본다는 거 추억으로 빠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내친김에 읽어보았던 그 군대 생활할 때 보냈던 그 편지들 하나하나 넘겨보면 그때 뭐 결혼하기 전이니까 온갖 그 사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좋은 관계로 연락이 되고 또 뭐 아주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때 이후에 완전히 잊혀져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자, 그때는 그 나름대로 정말 의미가 있었고 내 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자, 사람은 과거를 되짚을 줄 알고, 그래서 현재를 진단할 줄 알고 동시에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가 10년 전에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이야기도 1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동시에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지금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도 향후 한 10년쯤 지나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이나 아픔 이것들을 그때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뭐 기쁨이나 또 좋은 어떤 행복, 또 어떤 짜릿한 경험들, 뭐 입상 경험, 그리고 사랑의 경험들, 이런 좋은 것들도 사진이라는 걸 통해서 추억 속으로 이렇게 저장을 시키지만, 반대로 아픔이나 절망, 뭐 고통,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어떤 트라우마에 가까운 것들조차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잘 삭혀져서 추억으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은 젊을 때보다 중년기, 노년기로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더 확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젊은 청춘들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삶에 대한 만족감은 더 높아진다는 것. 예,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매 미학일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10년 전 메일함, 또 아니면 아주 학창시절에 정말 사랑이 아련한 기억을 가지고 썼던 그 일기장, 또 옛날에 편지들, 그런 것도 한번 펼쳐보시는 거, 10년 전 메일함을 열어보시는 거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